이 문화재 이거 나 내 재산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 미 군정청에 한국인으로 귀화 신청을 해요. 한국인으로 살면서 이거 다 내 거 하겠다고. 안 가요. 놔두고 가라고. 역사 여기까지 몰랐던 역사, 궁금했던 역사와 함께하는 썬킴의 이런 역사 이야기,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군산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단팥빵, 빵지술래라는 얘기도 있고 군산 짬뽕, 맛집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뭐 지금이야 여행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군산이라고 하면 일제강점기 당시에 수탈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아픈 역사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비옥한 평야지대이면서 호남평야죠. 바다에 인접해 있는 군산. 식량 수탈의 최전선으로서 일제에 억울하게 활용이 됐죠. 그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호남평야. 그 드넓은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 싹 다 거의 대부분 군산항을 통해서 이제 일본으로 실려갔어요. 빼앗은 거죠. 군산이요. 그래서 지금도 군산에 가보면요, 적산가옥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살았다가 남기고 간 가옥들 딱 봐도 우리식의 가옥이 아니에요. 목포에도 많지만 군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동국사란 절도 있거든요. 군산 가시면 전형적인 일본 사찰이죠. 시마타니 금고가 방금 나왔는데 영상에서 이 시마타니란 일본인은 참 어떻게 보면 비루한 삶을 살았어요. 쌀뿐만 아니라 석등, 석탑 여러 가지 문화재를 다 훔쳐가지고 자기 재산화를 하려고 했어. 자기 재산화.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면서 대부분의 조선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은 거의 빈털터리로 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이 시마타니는 안 가요. 안 가. 이거 놔두고 어떻게 가냐고. 땅, 이 쌀, 이 문화재, 재산 놔두고 난 못 간다. 미 군정청에 한국인으로 귀화 신청을 해요. 나 이제 일본 사람 안 하고 한국인으로 살면서 이거 다 내 거 하겠다고. 미 군정에서는 왜 저러냐고 저분. 그래가지고 너 재산 다 놔두고 그냥 가라고. 끝까지 안 간다고요. 이거 나 내 재산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 안 가요. 놔두고 가라고 해서 부산항에서 마지막으로 떠나는 일본 배를 타고 마지막으로 가방 2개만 들고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 사람이 울렸던 수많은 우리 조선의 농민들의 피눈물을 생각하면은 그 죄는 씻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하여간 군산, 아까 단팥빵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군산에 여러분 지금 뭐 브랜드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단팥빵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면 왜 군산은 단팥빵으로 유명한가? 일본인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단팥빵이 있었겠지요. 그러면 단팥빵은 왜 일본인들이 좋아하게 됐나? 왜 먹게 됐나? 이것도 굉장히 가슴 아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받는 그런 역사가 숨어 있는 음식이에요. 메이지 유신이 1868년에 이제 그 단행이 됐잖아요. 메이지 유신은 모든 걸 다 서구화하는 그런 혁명이었어요. 일본 상투 자르고 머리 길고 하이칼라 하고 양복 입고 전화기 설치하고 기차 뚫고 서양식 학교 시스템 다 만들고 징병제를 실시했어요. 징병제.
그 이전만 하더라도 칼은 사무라이만 잡는 거였거든요. 저기 일본 가셔서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 봐, 저 메밀국수집은 말이야 5대째 하는 메밀국수집이야. 왜 우리나라는 저런 게 없어? 우리 반성해야 돼. 반성하기 뭘 반성해요? 특히 에도 시대 때 전통은 뭐냐면 어떤 한 업을 하죠. 그 업만 해야 돼요. 그 집안은. 사무라이들은 아들도 무조건 사무라이예요. 그리고 정치인은 아들도 정치인이고. 이거 안 이상해요? 장인어른이 수상이라고 사위도 수상하고 아빠가 국회의원이라고 아들이 지역구 물려받고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났죠. 근데 일본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 집안은 정치를 하는 집안이다. 우리는 우동 만드는 집안이고 저 집안은 칼 쓰는 집안이고 끝. 징병제를 실시했잖아요. 그러면 칼을 사무라이만 잡는 게 아니라 징병 만대로 다 의무적으로 데려온 농민, 평민, 상업하는 분들 다 똑같이 칼 잡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큰 반발했어요. 사무라이들이. 우리는 농민들과 겸상할 수 없다. 칼은 사무라이만 잡아야 한다. 싸운 사람도 있어요. 칼 잡고. 근데 우리는 칼 잡기 싫고 그냥 다른 직업 바꾸자 그래. 그래. 칼 놓고 뭐 하지 그럼? 해서 전직 사무라이들이 이제 직업을 바꾼 거예요. 칼 놓고 다른 거 뭐 할 거 없나? 하다가 기무라 야스베라는 전직 사무라이가 정보를 들은 거야. 일본 정부가 지금 조선과 만주와 이렇게 침공을 해서 식민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새로운 전투 식량 개발에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즉석으로 먹을 수 있는 거 뭐가 없을까 하다가 혁명 정부가 생각했던 것이 서양의 빵이었어. 이걸. 그때 이 기무라 야스베라는 전직 사무라이가 내가 만들어 보겠다. 이거를 빵을 어떻게 만들까? 이게 반죽과 효모와 이 비율을 잘 몰라가지고 만들면 다 딱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아, 그래서 나온 게 건빵이에요. 아, 많은 분들이 저 건빵 그 말씀하실 때 그건 남북전쟁 때 미국이 만드는 거냐? 그 건빵은 다른 건빵이에요. 우리가 군대에서 먹는 구멍 똥똥 뚫리고 네모나고 별사탕 들어있는 거 있죠? 이거 일본이 만든 건빵이에요. 그 과정에서. 하여간 기무라 야스베가 이렇게 만들다가 일본 사케를 넣어서 반죽을 하니까 우와 너무 부드러운 빵이 나온 거지. 이거다. 대박. 주변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했어. 근데 너무 느끼한 버터 맛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이 뭐야 이거? 방법이 없을까? 그렇지. 이 속에다가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단팥을 넣어보자 해서 단팥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이게요. 심지어 메이지 일본 왕 귀에까지 들어간 거야. 갖고 와라. 먹어보니까 와 실제로 일본 왕이 그거 먹어보고 이 빵에 대한 시까지 졌어요. 단팥빵 맛있다 오이시 단팥빵. 이제 왕실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 단팥빵은 그냥 납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무라 야스베가 뭘 했냐면 왕실 문양 있잖아요. 도장 그 국화 모양 그거를 중간에 꾹 눌러가지고 이거는 일본 왕이 먹는 빵이다라고 만든 거예요. 지금도 단팥빵 보면은 중간에 쑥 들어가 있죠. 그게 거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일본 왕한테 바칩니다. 그래서 일본 왕 문장 찍은 거 딱 이거. 일본인들 국민 음식이 됐어요. 단팥빵이. 지금도 일본 도쿄에 가면은 10층짜리 건물 단팥빵만 파는 빵집이 있거든요. 재벌됐어요. 당연히 군산으로 넘어온 일본인들도 그걸 갖고 와서 먹고 여기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서 만들었겠지요. 그래서 단팥빵이 군산에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가슴 아픈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스토리예요. 그리고 일본이 패망한 후에 수많은 전선들, 태평양 전선, 조선 등등에 있던 일본인들 싹 다 귀국을 했어요. 일시에. 총 수가 750만 명이에요. 가뜩이나 일본은 원자폭탄 2방 맞고 지금 패망을 해가지고 석기 시대로 돌아가 있는데 750만 명이 와르르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먹을 게 없어. 일본이요. 먹을 게. 특히 군산에서 막 들어오던 조선 군산에서 들어오던 쌀이 딱 끊겨버린 거예요. 당시 이제 일본은 그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미 군정 정부가 이끌고 있었거든요. 조치를 내립니다. 배급제. 이제 일본 국민들은 다 배급 받아서 먹어라. 배급제를 실시하니까 이제 멘붕이 온 게 누구냐면 식당 주인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특히 초밥집 주인들이요. 그래서 미 군정 정부한테 항의를 합니다. 우리 굶어 죽으라고 지금 작정을 하신 겁니까? 문 닫으라고요? 됐고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아이디어 갖고 와봐. 초밥집 주인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좋다. 그럼 우리는 초밥을 팔지 않겠다. 그 대신에 사람들이 쌀밥을 갖고 오면은
그거를 초밥으로 만들어서 제공만 하겠다. 즉 초밥 만드는 기술만 주고 기술비를 받겠다. 오묘한 타협점이에요. 나름 설득력이 있는 거야. 그러라고. 쌀 갖고 오면 그거 가지고 밥 만들어서 그럼 팔으라고. 단 조건이 있다. 미 군정에서 그 조건을 건 게 뭐냐면 1인당 한 공기 분량만 팔아라. 쓸 수 있는 고기 생선 종류는 5개로 제한하겠다. 막 하는 게 아니라 알겠다 받아들여요. 밥 한 공기로 만들 수 있는 초밥 피스가 딱 10피스예요. 여러분 초밥집 가면은 1인분 시키면은 물론 스페셜 안 시키고 1인분 시키면 전국적으로 딱 10피스잖아요. 그 1인분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이텐 초밥이라고 해서 회전 초밥집 가면은 한 접시에 똑같은 생선 2개씩 올라가 있죠. 그거 안 궁금하셨어요? 왜 2피스일까? 왜 똑같은 게 2개인가? 이런 걸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 가게 1인분당 제공할 수 있는 어류가 5종류잖아요. 근데 10피스가 나오잖아. 그럼 똑같은 그 어류 가지고 2피스씩 나오잖아요. 그래 가지고 한 접시에 제공할 수 있는 똑같은 어류가 딱 2피스씩 나가고 1인분이 딱 10피스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데이트하시면서 말씀을 꺼내시면 결혼하시면 군산에 가시면 뭐 지금 뭐 그 이영춘 가옥이라는 적산 가옥도 있고 뭐 뜬다리가 뭐냐면 밀물 썰물이 심하잖아요. 군산이 서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밀물 썰물에 상관이 없이 쌀을 배에 실을 수 있도록 그냥 둥둥 뜨는 다리를 만들었어요. 뜬다리라고. 지금도 군산에 있습니다. 가서 군산에 가셔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적산 가옥과 일본 일제의 잔재들 또 단팥빵 드실 때 단팥빵이 왜 군산에 자리 잡게 됐는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군산 여행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썬킴이었습니다.